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수학화 복습을 할 시간입니다. 자, 그 중에서 단원명은 바로 함수입니다. 자, 함수.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 할 때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개념을 먼저 한번 해보고 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함수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함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뭐 상자다, 뭐 상자수, 뭐 이렇게 이미 좀 배웠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그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과 집합의 자, 관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집합을 표시하죠. 이 그림이 뭘까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이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이가 서로 어떠한 관계성을 하나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의 기본 이제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를 갖냐면 자, 방향성을 가져요. 자, 방향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우리가 가는 이 방향을 하나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작되는 이 집합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정의역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도착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느냐? 바로 공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이 부분을 정의역, 그리고 도착하는 이 부분을 공역이라고 해서 이런 방향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바로 정의역 집합의 자, 모든 원소가 자, 공역 집합의 원소에 대하여 자, 각각 유일하게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바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의가 약간 길어서 여러분들이 함수 정의를 좀 잘 안 해오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뭐만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원소가 어디서 정역집합에서 그 다음 공역집합의 원소에 대하여 각각 유일하다는 것은 오로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씩만 대응한다는 거예요. 하나씩만. 그래서 정역집합에서 모든 원소가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가로 예를 들면 1, 2, 3, 4 그리고 뭐 A, B, C, D가 됐을 때 자, 요렇게만 만약에 가면 얘는 함수가 돼요, 안 돼요?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 모든 원소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4가 대응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하나씩만 대응해야 된다는 거는 만약에 4가 가고 얘가 3이 이렇게 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수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 혼자서 두 곳을 대응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수의 정의에 맞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함수의 개념을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또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냐면 자, 우선은 자, 여기서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모든 원소가 대응이 돼서 어떤 값을 이렇게 가져요. 자, 여기에서 하나하나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즉 뭐냐면 어떠한 그 뭐 A라는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응이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FA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함수값을 내가 전부 다 모아놓은 거. 자, 요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바로 자, 치역이라고 불렀다라는 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호를 한번 살펴보면, 자, 간혹 이렇게 써요. fx, 그리고, 자, fx는 0과, 그리고 fx는 y랑. 자,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선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x에 관한 어떤 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fx는 0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바로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떤 대표 원소를 우리가 x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얘기를 하면, 자, x가 모든 원소, 그러니까 요 원소는 정역 집합의 원소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요 집합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어떤 x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그 값이 나왔을 때 그 값들로 모두 모아놓은 것을 바로 치역이다. 자, 여러분들 이 치역이라는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꼭 그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역, 공역, 치역 요 세 가지 용어는 기본적으로 함수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종류.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거는 무엇이냐? 바로 치역의 특징에 따른 이제 분류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바로 상수함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항등함수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1대1 함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치역의 특징인데, 상수함수라는 것은 바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오로지 한 개를 뜻합니다. 자, 오로지 하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살펴보시면은, 자, 모든 원소가 하나의 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의역이 자, 실수 전체일 때는, 자, 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y는 아니면 fx는 어떤 k, 얘는 상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실수 전체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실수가 전체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y는 자, x제곱이고요.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오로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y값은 1이 나오고 1을 집어넣어도 오로지 1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수함수로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제한된 영역이면 우리가 그 상수함수가 굳이 y는 k라는 상수꼴이 안 나오더라도 이런 형태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얘기예요? 정역의 원소와 대응하는 공역의 원소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우리가 x 이렇게 됐을 때 1, 2, 3이 가면 1, 2, 3 1에서 1로 가고 2에서 2로 가고 3에서 3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간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역이 자 실수 전체일 때 자, 이 식은 y는 fx가 바로 뭐가 된다? x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제한된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y는 x세제곱이다. 자, 정의역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마이너스 1이 갔을 때 y도 마이너스 1이 나와요. 0이 갔을 때도 뭐가 나와요? 0이 되고 1이 됐을 때도 1이 된다는 거는 얘도 자체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범위 안에서는 얘가 항등함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좀 좁네요. 요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우리가 1대1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대1 함수는 정의 자체가 뭐죠?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바로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요게 이제 1대1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를 배웠을까요? 바로 명제라는 부분을 배웠었죠. 자, 명제에서 얘를 우리가 대우명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fx1과 fx2가 서로 같으면 x1과 x2는 같은 원소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 2, 3, 4, 뭐 5, 뭐 A, B, C, D, E, F라고 얘기할 때 자, 어느 게 여기 갔으면 다른 원소는 B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갔을 때도 우리가 바로 뭐가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가 만약에 그 공역의 원소가 n개다. 그럼 첫 번째가 선택할 수 있는 게 n개죠.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1개, 세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거는 n-2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1대1 함수에 우리가 뭐 개수를 구할 때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얘는 1대1 함수이다. 자, 이 부분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공역과 뭐가 같다? 바로 치역이 같다. 자,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1대1 함수인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두 가지를 만족하는 게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바로 역함수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함수의 조건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생각할 때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얘네들은 과연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일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하는 거죠.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는 게 뭐냐면 얘는 단순하게 증가만 하는 함수, 얘는 단순하게 감소만 하는 함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하면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 뭐 이런 형태의 그 그래프 꼴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1대1 함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1대1 함수는 오로지 그 증가만 하는 함수이다. 오로지 감소만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못하죠. 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에서 B로 가다 만약에 A, B, C, D, E, F가 크기 순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은 자 1이 B로 가고 2가 A로 왔으니까 우선은 얘는 뭐가 돼요? 그 값이 서로 뒤바뀌었죠. 그 증가 감소가 좀 서로 바뀌었는데 얘네들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럼 뭔가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잠깐 표현을 해보면요. 자,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 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면 자, 우리가 1대 함수를 판정할 때는 가로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오로지 만나는 교점이 뭐가 돼요? 오로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좀 덜 맞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오로지 교점이 하나만 만들어지면은 얘는 1대 함수라고 칭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쪽은 뭐예요? 증가가 되고 이쪽은 감소가 되고 이쪽은 증가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1대 함수라고 해서 얘가 증가만 갖는다, 감소만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자, 우선은 얘가 다 이어진 연속일 때만 우리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입하면 문제에서 얘는 항상 증가만 한다, 감소만 한다. 왜?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만 하겠구나, 뭐 감소만 하겠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 이런 그 발레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항상 연속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선을 한 붓 긋기를 했을 때 끊김이 없이 쭉 그을 수 있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연속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좀 이제 더 앞에 그 단원의 그 뒤에 내용이요. 네,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배우는 거니까 우선은 지금의 연속은 뭐 그렇게 약간 해석하시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뭐 치역의 특징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좀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하시고 우리가 좀 이어서 계속 개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종류 두 번째 내용 바로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칭성. 자, 우리가 대칭이라는 요 말에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어떤 부분이냐? 점대칭, 선대칭. 그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그래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수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x는 f의 x와 같다. 자,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는 같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기함수, 우함수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세 번째는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자, 우리가 f의 a-x와 f의 a 플러스 x는 우리가 2b가 된다. 자, 요 두 가지 부분이 사실상 요거를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요거를 볼까요? 자, 얘네들을 보면은 뭐가 같을까요, 지금?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볼 거예요. 함수값하고 정의역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자, 얘는 뭐가 일정하죠? 함수값이 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함수값이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정의역을 봤을 때 자, 정의역의 합이 어떻게 돼요? 바로 일정하다는 거죠. 뭐로 일정해요? 2a로 일정하죠. 둘이 합하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함수값이 같고 정의역 합이 일정하면
얘는 우리가 어떤 그 값이다? 어떤 대칭일까요? 바로 선대칭이다. 어느 된 선대칭? 바로 x는 a에 대한 선대칭이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x는 a라는 이런 선이 있을 때 어떤 값하고 얘가 지금 정의역에서 똑같은 요 중심을 기준으로의 그 좌표의 그 합이 일정하다는 것은 내가 요게 값하고 여기 값하고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뭐가 돼요? 함수값들이 서로 같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상 뭐가 돼요? x는 a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자,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이하고 뭐가 돼요? 정의역에 대해서 자, 정의역의 합이 일정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보면 함수값의 합도 뭐로 일정해요? 2b로 일정해요. 자, 볼까요? 함수값의 합도 일정합니다. 정의역의 합도 일정합니다. 이런 도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점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점이 어디냐? 바로 a, b로 일정하다. 자, 그래프 한번 잘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점에 대해서 얘가 a, b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요것에 대해서 항상 뭐가 된다?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를 이쪽으로 하면 두 함수 값의 중점, 그러니까 y좌표의 두 값의 중점이 여기죠. 그리고 어차피 얘의 그 정의역의 그 합은 일정하다는 것은 그 중점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점대칭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신 후에 우리가 저거를 보면은 자, 얘는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뭐가 일정해요? 아, 뭐가 같죠? 함수값이 같다. 자, 그 다음 얘는 뭐로 그 정의역 값이 정의역의 그 원소의 합이 뭐가 돼요? 일정하다. 뭐로 일정해? 0으로 일정하죠. 그러면 얘는 무슨 도형이에요? 바로 선대칭인데 자, 이 값은 x는 얼마? 0. a 값이 0이죠, 사실상. 자, 0으로 지금 일정 그 선대칭 x는 0. 그래서 이거를 부르니 이름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우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요.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이항을 한번 시켜볼까요? fx 플러스 fx는 0이 되면 자, 얘는 지금 뭐가 돼요? 함수값의 합이 자, 일정하죠? 자, 그리고 자, 정의역의 합이 얘도 일정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대칭이에요? 바로 점대칭이다. 그 점이 뭐예요? 바로 0,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기함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 표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개념 여러분들이 필히 알아두시면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이제 이어서 계속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몇 문제만 좀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는 끝까지 풀지는 않을 거고요. 그 도입부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향만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끝까지 문제를 마무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전개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절대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가 이걸 fx라고 얘기를 하면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의 x-1 플러스 x-2가 돼서 얘를 정리시켜주면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1의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것도 정리시켜주면 자, 1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 어디를 기준으로? x는 1을 기준으로 두 개의 뭐가 달라져요? 식이 달라져요. 그러면 얘는 두 개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라고 좀 얘기를 하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우리가 a가 요 자체가 0이 되지는 않겠죠. 0이 되면 우선 자체가 1대1 대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은 요렇게, 그러니까 요 식 자체가 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나머지 쪽도 뭐가 돼요? 증가가 돼야 되고요. 한쪽이 감소를 했다? 그럼 나머지 또 감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감소면 얘도 감소고요. 그리고 얘도 증가하면 얘도 증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양수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는 우리가 양수가 된다. 그러면 a의 값의 범위는 우리가 이게 간단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a는 뭐를 a 플러스 1하고 1 마이너스 a는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가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항등함수에서는 원소를 제압을 시키면 우리가 항등함수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내가 x를 집어넣었을 때 그에 대한 그 함수값이 또 x가 나오려면 얘는 뭐랑 같다? x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주게 되면은 x-2의 세제곱 플러스 2는 x면, 자, 요거를 만족하는 x의 어떤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세 개니까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하면 요게 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집합으로 얘기했을 때 요것의 원소의 개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러면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사실상 부분 집합이죠. 그런데 뭐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원소 찾으셔야 돼요. 뭐로 찾죠?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그래서 조리제법 이용하셔서 그냥 원소 이렇게 세 개 찾으시면 돼요. 뭐 같은 뭐 중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4번은 자, x는 0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x예요. 자, 이렇게 형태가 나왔는데 우리 fx에 대해서 뭔지 모르죠. 그런데 f1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 fx를 식 만들게 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수를 대입합니다. 자, 수를 대입하는 거와 뭐 fx 만들기인데, 자, fx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나는 이 f의 x 플러스 f의 2x분의 1은 뭐가 돼요? 2x가 되니까, 자, 우리가 x에다가 2x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그러니까 x에다가 2x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올까요? 자, 2의 f의 2x분의 1이 되고요. 플러스 f는 자, 2x분의 1을 대입하니까 얘는 x가 되겠죠? 그리고 2x분의 1이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럼 두 개를 우리가 뭐로 풀어요? 연립으로 풀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바로 f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수를 대입하는 거는 1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x에다가 얼마? 1을 대입하고 그 1을 대입한 식하고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식을 해서 서로 연립을 해도 우리가 서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문제를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정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만 풀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는데요.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을 받을 테니까 꼭 여러분들 본인들이 한번 잘 풀어보실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게 아까 우리 배웠던 내용 반가운 게 있죠? 뭐였죠? 반가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얘는 우리가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뭐죠?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볼 때 그 함수에서 x 그리고 여기도 x 이렇게 f가 되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돼요. 자, 어차피 얘는 값을 대입해봤자 뭐가 돼요?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점 대칭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것과 이것인데, 자, 우리가 둘이 짝꿍들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얘하고 얘하고는 서로 뭐가 돼야 된다? 대칭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자, 얘네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 부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얘는 부호를 우리가 생각하면, 자, 이 부분이 부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몇 가지게요? 플러스냐, 마이너스. 자, 두 가지죠. 자, 이쪽이 선택할 수 있는 부호. 얘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되겠죠. 한쪽이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가지수가 사실상은 뭐가 돼요? 우리가 한쪽으로 간다면, 자, 플러스 두 개 하나. 그래서 얘는 몇 개? 우리가 두 개를 우리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부호를 선택해서 서로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네들이 각각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가지수가 우리가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총 8가지가 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점 대칭으로 우리가 서로 함수값이 뒤바뀌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죠. 어떤 값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절대값도 같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하고 1하고 우리가 숫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가지수, 그게 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29번은 뭐 이게 특별한 그 기술은 없고요. 그냥 이런 어떤 숫자를 이렇게 함수까지 주어지면은 방금 아까 우리가 풀어봤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F0이잖아요. F0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F1은 얼마예요? 바로 F0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F0 마이너스 5, F0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찾아서 규칙성을 찾으시면 이 문제는 규칙성을 찾아야 돼요. 뭐 2017, 2018 이렇게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숫자의 규칙성이 있는지 그것만 찾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대부분 이제 그 함수 단원 문제들이 좀 약간 개념적인 문제하고 뭐 규칙성 찾기 아니면 함수의 개수 구하기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일일이 한번 경우를 따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진행할 텐데 그 부분도 내용은 뭐 한번 서머리를 하고 문제를 풀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